선하게 살았는데 정신병원에 갇혀 생을 마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날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지?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조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외면 못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곳인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이름은 강준혁이라고 합시다. 나이는 41.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돈 자랑 한 번 안 하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한 적 없고 누가 어려우면 자기 것 먼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요? 오히려 착하기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요. 강준혁이 딱 그랬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박수 치고 싶으실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다시 강준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강준혁이 회사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괴한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나서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강준혁은 그게 안 됐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나서버린 거예요. 덕분에 그 여성은 무사했습니다. 이름은 서유나, 나이는 35.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손을 꼭 잡는 여성을 보며 강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제때 나타났구나. 그게 재앙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서유나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강준혁의 회사를 탐내던 이복 형제, 강태준과 수십 년 동안 강씨 가문의 재산을 노려온 최 회장 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날 골목길의 사건은 처음부터 연극이었습니다. 괴한도 고용된 사람이었고 위기에 처한 척하는 서유나도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강준혁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 서유나는 천천히 강준혁 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픈 척 눈물 두 방울. 강준혁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쳤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강준혁은 서유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분 아세요? 너무 순수해서 남의 거짓말을 의심조차 못하는 분들. 강준혁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태준과 최 회장은 서유나를 이용해 서류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준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증거, 아니 위조된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강준혁의 사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였지만 증거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미 언론에 넘어갔고 강준혁은 하루아침에 여론의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싸우셨나요? 아니면 참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정말 힘이 됩니다. 강준혁은 싸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해 두었던 CCTV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도와주겠다던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강태준이 돈으로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에 홀로 서게 된 강준혁.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류 증거와 서유나의 증언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 후계자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장면은 뉴스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강태준은 더 잔인한 수를 뒀습니다. 강준혁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고 속인 겁니다.
고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한 나머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강준혁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 그것이 202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마음 하나로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자유도. 그리고 1년 뒤 강준혁은 정신병원 안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강준혁이 첫 번째 생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런 최후를 맞아야 했는지 정말 세상이 너무하다고 느껴지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정신병원 침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 침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력. 2018년 3월. 그날 밤 비오는 골목길에서 서윤아를 만나기 5년 전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모든 것을요. 강태준의 계획, 서윤아의 역할, 최 회장의 배후,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까지. 강준혁은 침대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 순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두 번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착하게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더 현명하게, 더 강하게 살겠습니까? 강준혁은 두 번째 삶에서 바보 같은 선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팀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건이 터진 이후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철옹성 같은 법률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회사 내부의 배신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생에서 강태준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냈고 천천히 인사 조정을 통해 그들을 핵심 자리에서 배제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강태준과 최 회장의 약점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는 어디를 파면 나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탐정사무소를 통해 5년간 자료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자 강준혁은 결정적인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오는 밤, 그 골목길. 이번에도 서윤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괴한도 연극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강준혁은 이번에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따라온 탐정 2명이 현장 전체를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서윤아와 괴한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강준혁은 그것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생겼군. 잠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부터 강준혁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사이다가 시작됩니다. 강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머리가 아니라 차가운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강태준 주변을 먼저 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온 협력업체 실무자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강준혁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면 나는 당신을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실무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장부를 내놨습니다. 10년치 비자금 기록. 그것만으로도 강태준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에게도 조용히 접촉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준혁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연기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당신에게 한 약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 사람이 지킬 것 같습니까? 서윤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준혁은 계속했습니다. 강태준은 당신을 이용하고 버릴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서윤아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증언과 녹취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강준혁은 첫 번째 삶에서 선하게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삶에서는 선함을 유지하되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주변을 살피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착하게 살되 멍청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강태준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강준혁은 최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준혁아, 너 용케 살아남았구나. 그래, 용건이 뭐냐? 강준혁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이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최 회장이 30년 동안 감춰온 탈세, 사기, 부정청탁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을 먼저 제출할까요? 최 회장은 오랫동안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넌 전과 달라졌구나. 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해진 겁니다. 3개월 뒤, 강태준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윤아는 증인보호 프로그램 아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은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강준혁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자리가 아닌 승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 강준혁이 두 번째 삶에서 달라진 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세상을 봤다는 것. 감동적인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 진심과 거짓말을 구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세상은 항상 착한 사람이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면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는 강준혁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차갑게,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댓글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꼭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는 그때 이랬어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정신병원에 갇혀 생을 마감한 남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똑같이 선하게 살겠다. 다만 이번엔 눈을 뜨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강준혁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밥값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갑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감사한 척인지 진짜 감사한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그러나 변함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절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그 많은 일을 겪고도 왜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해주냐? 무섭지 않아? 강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었어. 눈 감고 사는 게 손해였던 거야. 그 한마디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